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용 과장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 색상 하면 어떤 색상이 떠오르시나요? 흰색, 초록색? 오늘의 주제는 파란색, 바로 친환경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단 친환경차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의 동향과 이러한 친환경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우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아태경제팀 장병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전기차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친환경 자동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적인 저공해 또는 무공해 자동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라던가 기술적 세부사항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친환경차에는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그리고 수소연료 전기차 등 4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67.2%였으니까 전기차가 친환경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친환경차에 대한 이야기는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 이렇게 3종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차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전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시장은 2017년 이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친환경차 판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평균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주로 선진국에서 성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최근 신차 등록의 18% 정도가 친환경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도 친환경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판매의 5.7%, 그리고 자동차 수출의 9.5%를 친환경차가 차지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환경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탄소 배출 규제 강화 같은 환경오염 규제가 어느 정도 배경이 됐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경우 2020년부터 배기가스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95g을 초과할 경우 1g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55% 감축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다른 주요국들은 친환경차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부터 신차 판매의 50%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고요. 중국은 친환경차 의무 판매 비율을 매년 2%포인트씩 상향 조정해서 2025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은 203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자동차만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차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요국들은 보조급 지급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인프라 재건 법안인 빌드백 베터 플랜, 줄여서 BBB 플랜을 통해 미국 내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국 내 전기차 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 시한도 2025년까지 연장했고요. 그 외에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실제로 친환경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예가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내연기관차 부문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는데요.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7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에서 중국이 38.9%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성장세는 어떤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앞으로도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친환경차 시장이 연평균 22.3%로 큰 폭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판매 대수로 보면 2020년 299만 대에서 2030년에는 2243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령 시장이 확대되면 또 그에 따라서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질 텐데요. 한편으로는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면은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경쟁 요소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차이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경우에는 엔진의 고출력 그리고 정숙성 등이 중요했기 때문에 엔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배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나 안정성과 같은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전기차 생산 원가 중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이 벌써 치열하게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 요소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기차 배터리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동향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점유율로 봤을 때 중국의 캐틀과 BYD 두 회사가 41% 정도,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세 개 회사가 32%,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86%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의 배터리 전문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의 전기차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대부분 수입을 해서 사용한다는 말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는 전기차의 가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사실 R&D를 통해 배터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 내재화를 추진하는 등 배터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9월에는 테슬라가, 그리고 작년 3월에는 폭스바겐이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 전략적 제휴 그리고 협력 사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이나 생산 내재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배터리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기술, 산업 간 융합을 통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변화의 핵심이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 외에도 보이스 컨트롤과 주행 모니터링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완성차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IT 기업들 사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뉴스만 보더라도 어떤 기업이 새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어떤 기업과 다른 기업이 손을 잡았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그리고 친환경차 시장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친환경차의 대표격인 전기차를 보면요, 내연기관차에 비해 일단 부품 수가 적고 그리고 핵심 부품에 대한 외주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또 그만큼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시장이 태동할 때는 소수의 기업들이 주도했지만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전기차 전문 기업들도 가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까지 IT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아마 경쟁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처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 친환경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1월 로이터의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에서 10년간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5,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수가 약 2에서 3만여 개 정도인데요. 전기차의 경우는 그게 약 10,000개에서 2만 개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 비중은 통신용이 35.7%로 가장 많고 차량용은 9.6% 정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차량용 반도체가 2배 정도, 그리고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 자율주행 4단계나 5단계 정도가 되면 8배에서 10배 정도로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약 380억 달러 정도였던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40년 중에는 1,500억에서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로는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게 되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크게 줄어드니까 일자리도 그에 맞춰서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수가 적고 핵심 부품을 외주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경우 자동차 산업 내에서의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 차량의 50%가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조립과 부품 관련 일자리 중 최대 7만 4천여 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2030년 중에는 2019년에 비해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가 약 3만 5천여 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가 3만 개 이상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준비도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가 이제 배터리나 소프트웨어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변화 과정에서 배터리 그리고 전장 부품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국의 관련 산업이 중국 내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의 동향과 구조적 변화 요인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가 우리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기회 요인이 된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 감소 그리고 더욱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훈 과장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